자, 금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짓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경제정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의사결정하는 이 경제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가 바로 통화정책, 또 한 가지가 재정정책, 두 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통화정책 당국이 누굽니까? 중앙은행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 그럼 이 재정정책의 당국이 누굽니까? 바로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의사결정,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지 말지 양적 완화, 그리고 지급준비율이라는 이 세 가지 정책들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자, 금리부터 갈게요.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는요, 돈의 가치다. 한번 속으로라도 따라해봐 주시겠습니까? 금리란 뭐다? 돈의 가치다. 근데 금리가 인상되고 인하됨에 따라서 경제가 순식간에 움직여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움직임에 따라서 나머지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면 돈의 가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것과 양적 완화를 결정하는 것도 비슷한 논리에서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급준비율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저축액의 일부를 대출해주면서 장사하는 게 은행인데 저축액의 전부를 대출해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지급준비율을 갖춰나가. 그게 바로 지급준비율이에요. 이만큼은 다 대출해주지 말고 저축액으로 유지하고 있어. 그게 지급준비율이고, 지급준비율을 낮춰주면 더 많이 대출해줄 수 있잖아요.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겠죠.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혹은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푸는 것과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이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게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도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정책. 어디서 세금을 더 거둘까? 얼마만큼 세금을 더 거둘까? 그리고 세금을 거뒀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지출을 할까? 혹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출을 더 많이 할까? 그게 재정정책이다. 재정정책은 그 다음 시간에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 통화정책에서 이 세 가지 정책 수단들,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이 있는데 그걸 정책 수단, policy means라고 합니다. 이 policy means 중에 기준금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 거죠. 여러분께 금리를 소개할 때 반드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러면 뭐가 움직일까요? 투자가 늘어나겠죠. 낮은 금리 하에 기업들은 돈 적극적으로 빌려서 더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하는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하고 신규 사업,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들의 투자인데, 투자가 진작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럼 고용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니까 여러분 뭐가 늘어납니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뭐가 늘어나죠?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럼 소득이 늘어날 때 여러분 뭐 하고 싶어져요? 반드시 소비하고 싶어지죠. 그럼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죠. 금리를 인하했더니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고요. 그 다음 소득이 느니까 더 소비가 진작이 되죠. 그러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순환하죠. 이것을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이 통화정책은 뭡니까?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기 부양책이다. 한번 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경제가 난리가 났죠. 파탄 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인하하죠. 한동안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요. 이게 바로 완화적 통화정책,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시대. 그러다가 실제 미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실업률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니까 금리를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정상화해요. 이것을 바로 긴축의 시대,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금리를 또 인하하는 시점이 왔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이후에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작용되면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낮은 제로금리를 다시 회귀시킵니다.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다라고 두 팔 걷어붙이고 싶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중앙은행의 목적, 중앙은행이 왜 있습니까? 한국은행의 목적은 뭘까요?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기조하에서 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주체인데 왜 통화정책을 결정하느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한국은행의 목적이 뭐다? 물가 안정에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이 뭐다?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경기 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뭐다? 금융 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하에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안정 목표제 하에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적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감안했을 때 가장 아이디얼한 그 물가 상승률을 2%로 보고 있는데 그 2% 물가보다 높아요.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물가가 높으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너무 낮아요. 그럼 낮은 물가를 적정 물가인 2%로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죠.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금리와 물가는 역행하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이 물 한 병을 샀는데요. 작년에는 물 한 병을 사는데 1,000원 들었어요. 올해 이 물 한 병을 사려고 보니까 2,000원을 달래요. 그러면 한 해 동안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2배로 올라갔네요. 그럼 물건의 가치가 오르는 동안 제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작년에는 1,000원만 주고도 이걸 바꿨는데 올해는 2,000원이나 줘야 이 물건을 바꿔주죠.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역행한다 이거죠. 역행한다. 반비례 관계다. 돈의 가치 금리와 물건의 가치 물가가 역행한다라는 이 원리 하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물가 안정 목표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보고 있는 가장 아이디얼한 물가 상승률 그 목표치가 2%니까 2% 물가 상승률 목표치보다 물가가 실제로 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높은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지금 낮아요. 너무 낮은 물가에서는 적정 물가 2%라는 관역에 또 맞춰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고 인상하는 이 통화정책의 운용 방식은 사실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 바로 물가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 3강으로 이어지는 그 강의 주제가 바로 물가입니다.